공교롭게도 같은 곳이고요. 패턴이 같습니다. 시기도 약간 비슷하고요. 억 단위의 손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듭니다. 계속 일산 더 제니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패턴이 너무 똑같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세 사기 피해 그런 내용으로 일산에 있는 유명한 더 제니스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집주인과 뭔가 대부업체랑 부동산 중개인이랑 좀 뭔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의도적으로 좀 만든 것 같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경매를 보는데 너무 같은 아파트에 반복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좀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자, 한번 물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산에 있는 더 제니스 아파트인데요. 49평형이고요.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더 제니스 있게 멋지게 생겼고요. 자, 여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일입니다. 세입자가 있고요. 이분이 3억 8천의 전세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2020년 4월 16일 날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고요. 하지만 대항력은 이제 4월 17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날 집주인이 같은 날이죠. 지금 보시면 날짜가.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그래도 또 저번 제가 사례랑 똑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자, 이런 건에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상 배당표를 봤을 때요. 먼저 먼저 그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권이 돈을 먼저 딱 1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하루 늦게 생기기 때문에 순위가 밀린 임차인은 그 뒤에 돈을 받는데, 만약 낙찰가가 낮게 될 경우에는 미수금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전액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심각하죠? 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저번이랑 너무 흡사한 내용이죠. 그때도 딱 이런 내용이었고, 그때도 그 일반적인 은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흔치 않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게다가 뭐 이렇게 큰 집인데도요, 그죠? 평수도 크고 막 대단지이고 이런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흔치 않는, 특이하죠? 그런 곳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도 의심스럽고 뭐 의도적이다. 제가 이제 그때도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왔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산 위브 더 제니스 또 다른 곳인데요. 여기도 물건을 보면은요. 2019년 9월 9일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요. 세입자가 계신데 세입자는 언제 전입신고를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또 같은 날이죠. 전입신고를 한 날에 또 대출을 받습니다. 집주인이요. 자, 이분은 보험도 가입을 안 한 상태라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여기에도 낙찰가에 따라서 못 받는 금액이 이렇게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배당을 그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또 호수가 좀 다른데요. 자, 20년도에 4월 27일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날짜 보시면은요. 또 그날 근저당권을 또 설정을 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요. 보증금은 무려 4억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요. 여기는 아까와 같은 금융업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전세금을 받은 날 집주인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오는 날과 집주인이 집을 산 날, 그리고 대출을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은 날, 이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전세금을 받아서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집을 사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그 집을 내놓고요. 세입자를 받는 게 그 다음이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받는 게 이 순서인데요. 지금 이거가 순서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죠.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준 것 같죠. 이거는 뭔가 탁탁탁
먼저 시나리오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지금 공교롭게도 네, 같은 곳이고요. 예, 명칭이 같고요. 패턴이 같습니다. 시기도 약간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는 보험도 가입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네, 그 또 이 낙찰가에 따라서 억 단위의 손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현재 경매에 나온 것만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한 가지를 보여드렸죠. 지금 제가 뭐 맨날 경매 물건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례를 찾느냐고 하다 보는데 계속 일산 더 제니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패턴이 너무 똑같다.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좀 느껴서 영상을 지금 찍는 것이고요. 이런 패턴은 사실 과거에 뭐 화곡동이나 이렇게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났던 패턴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피해자들의 돈이 몇 천만 원 단위였어요. 몇 천만 원. 근데 지금 제가 그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메인으로 나왔다. 이게 만약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나쁜 행동을 작전을 짜서 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메인에 이렇게 대놓고 나왔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제가 좀 놀랐었거든요. 그때도 놀랐는데 지금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 보니까 점점 뭔가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계속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들의 금액이 예, 전세금이 크다 보니까 피해자 금액이 지금 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렇게 반복된 걸로 봤을 때 거기가 뭔가 좀 타겟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파트를 검색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닿아서 좀 이런 추후에 일어날 사고가 좀 미연에 방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찍은 것이니까요. 좀 신중하게 계약을 하시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나 전세금이 조금 주변보다 싸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급하게 좀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푸시하는 건 아닌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집을 보러 갔을 때 있었던 집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계약할 때 새로운 집주인이 오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지금 그리고 나와 있는 물건이 이 부동산에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또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셔서 계약서를 쓰신다고 할 때에는 꼭 특이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를 하는 그 날에 대출을 받거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특약사항을 그러면 이 본건이 무효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특이하게 꼭 놓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산 더 제니스에 사시려는 분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너무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 보증보험에서 지금 돈을 다 회수를 못하게 생긴 게 지금 제가 본 것만 2개니까요. 예, 일반인들은 사실 의도해서 접근을 하면 만약 의도해서 접근한 것이라면 이게 굉장히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계속 법이 바뀌지 않고 있는 한 이런 피해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너무 메인으로 나오고 집값 피해가 전세금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 영상 그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많이 공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